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입니다. 임기 내, 그러니까 1년 5개월쯤 남았나요? 그 기간 동안에 개헌을 완성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그 음성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입니다.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만들겠다. 자, 개헌. 뭐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이 헌법 개정 양절 변호사 간략하게 우리 뭘 바꾼다는 뜻입니까? 일단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치 구도라든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아갈 것을 저희들이 큰 틀입니다. 네. 그래서 그 틀에 맞게끔 모든 법과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거는 현재 5년 단임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정책 유조가 안 되고 있고 대통령이 한번 바뀔 때마다 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 큰 틀을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개헌이 있었던 것이 29년 전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1987년 체제라는 것이잖아요. 박성원 부국장. 네. 자, 내년에 만약에 개헌이 완성이 된다면 2017년 체제인데요. 어떤 게 좀 그려지십니까? 현재로서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내년에 개헌이 우선 관문을 통과할 것이냐 네. 자체도 현재로서는 네. 어떤 개헌에 가장 반대를 해왔고 또 상당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꼴문을 열어놨다. 네. 이런 의미는 있지만 이것이 네. 과연 내년에 개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 대선 이후에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의해서 어떤 개헌이 추동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상당히 어렵고 네. 특히나 어떤 형태의 권력 구조로 갈 것인가 그것이 현재 이 5년 단임제가 가령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각제로 갈 것인가 또 그 사이에 있는 말하자면 이원 집정제로 갈 것인가 이러한 형태에 대한 어떤 정치권 내의 어떤 의견이 과연 일치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제 비로소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면 오늘 아침에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을 들어서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입장을 통해 대통령이 깜짝 개헌 구상을 밝혔거든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죠. 네. 뭐 2주 전만 하더라도 김재원 그 정무수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새누리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헌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지금은 그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요. 네. 불과 2주 만에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개헌을 먼저 제안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죠. 뭔가 그 2주 동안 이 사정의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박성원 부국장,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대선 주자급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 만약에 의견 내지 않은 분은 대선 주자급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대선 후보군에 드는 분들은 다 얘기했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권력 구조를 얘기한다면 이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 근데 논의의 순서가 네. 권력 구조가 무엇이냐를 논의하기 전에 네. 이것이 굴러갈 것이냐 안 굴러갈 것이냐를 가늠하는 것은 유력 대권 주자의 현재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특히 야당에서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야 뭐 지지도 1위가 나온다고도 하지만 네. 현재 이런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뉴욕에 계시는 상태고 네. 야당의 유력 주자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갑자기 던져진 개헌 논의에 일단 의구심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전에 이것이 그 야당에서 대통령의 이 시기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의 순수성을 만약 의심한다면 네. 이 논의는 굴러가지 못한 채 상당히 여야 간의 또 하나의 정쟁거리로 어떤 네. 다른 이슈를 삼키면서 정쟁거리로 머물다가 어떤 질질 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개헌 권력 구조가 무엇으로 갈 것이냐를 논의하는 건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네. 일단 당장은 개헌 논의라는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네. 개헌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여론이 나눌 수는 있지만 네. 문제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론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왜 다음에 차기 권력 구조를 현재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들려고 하느냐. 네. 그리고 왜 현재 시점이냐. 그러니까 네. 이런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좀 표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개헌안이 발의는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이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야당이 반대를 하고 또 유력 차기 주자를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비록 개헌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지난 3년 반 넘는 임기 동안에 끊임없이 개헌은 안 된다. 블랙홀에 빠질 것이다. 일할 시간을 뺏긴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대통령이 내놓았던 개헌에 대한 구상,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개헌 논의를 지금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개헌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고 국민이 불편할 건 아니지만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 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도 어떻게 활성화되고 뭔가 풀려나가면서 그런 얘기도 해야지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거지. 나라가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입에다가 개헌을 지금 달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거는 저는 입에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와 작년 신년 기자회견 때문에 개헌 관련 질문이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 아주 명쾌한 언어로 아주 단호하게 입에 붙을 수도 없는 말이라는 얘기를 내놓으셨군요. 네.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대통령의 어떤 심적 변화를 가져오고 온 뭔가가 있었다고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결국은 뭔가가 하여간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것이 뭔지 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의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의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 박성원 부국장이나 구자웅 차장이 이 개헌 논의와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네. 어차피 저는 어디에다가 좀 방점을 두고 싶냐면 저 임기 내라는 저 표현에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동력을 확보해서 논의 구조가 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내년 대선에서는 안 되더라도 네. 그 후보들은 상당 부분이 저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약속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차기 정권 초기에 네. 개헌이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헌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필요성은 있다. 다만 그 시점과 의도와 내용과 네. 그다음에 여기에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느냐. 이 나머지 네 가지 문제인데 네. 그렇죠? 시점, 의도,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세력.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가장 정치공학적 문제로 본다면 네. 과연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네. 라는 문제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를 집어넣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통치구조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지금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1987년 당시에 개헌 과정의 사진 저희가 좀 몇 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0석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야당에서는 당장 찬성하는 목소리보다는 의구심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흔히 이제 기자들이 말하는 뉴스를 뉴스로 덮어라 하는 것처럼 지금 최순실 씨 관련된 전국이 복잡하게 꼬여가는 상황 때문에 오늘 이 시점이 택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야당에서 많이 얘기하죠. 네, 자,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개헌론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들고 나왔는가를 우선 박 대통령의 진정성이라는 입장에서도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스로가 표명한 것은 지금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돼버렸다. 우리가 87년 헌법이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또 북한 문제 대처 또 여러 가지 구조 개혁 이런 부분을 해나가는데 이제 이러한 헌법으로는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을 절감했다라는 것이고 네. 그런 어떤 전체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어떤 국가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라의 운영의 틀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취지를 밝혔고 이러한 고민은 특히나 4.13 총선으로 형성된 여소야대 그 이후에서
대통령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정치 구조에 대한 어떤 절감을 했고, 그것이 최근에 아마 우리가 우병우 수석이니 최순실 사건이니 하는 것들도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일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대통령 구조에서 대통령제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여소야대가 되면서 아무 국정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개헌이 되면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이 돼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그야말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틀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서 이제 어떤 호소를 하고, 과거에 또 많은 여야의 의원들이 200명 가까운 의원들이 개헌을 필요성을 주장했고, 또 국민들의 한 7할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이제는 본인이 적극 나서겠다 이런 어떤 본인의 이 의도를 밝혔습니다만, 그러나 야권에서는 바로 그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주 전만 해도 김재원 정무수석이 그것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뒤집은 것은 바로 여러 가지 게이트나 비리 의혹으로 어떤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국면을 뒤집어서 바로 내년 대선을 향해서 대선의 판을 흔들어서 이후에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그런 정치 구조를 가져가기 위한 어떤 음모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제 오늘 막 분출되기 시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걸 보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정치적 감각 이런 부분은 죽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역시 지금 얘기 나왔듯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원칙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미지, 그것은 저는 버렸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도대체 이 시점에서 왜 저렇게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개헌 논의를, 그것도 굉장히 분명한 오지로 임기 내야 하겠다고 왜 했을까?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의도를 의심할 대목이 있다. 그건 야당이 그런 의문을 갖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또 별도의 문제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약속과 이런 것 판단을 뒤집고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의심할 대목이 있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큰 틀에서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여당에서는 환영하고 야당에서는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 그 한 흐름이 있고요. 뭐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 당선, 현재의 방식으로 대통령 당선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좀 비판적으로 보고 좀 멀리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은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인데요. 오늘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정권 출범한 이후 오늘 제일 기쁜 날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서신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환영하고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 와서 알았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사전에 알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이제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안철수 두 전직 야당 대표들 얘기도 저희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좀 비판적이었는데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당시 그 박근혜 대표께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순실, 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듭니다.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오셨어요. 갑자기 개헌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유력 차기 주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제 차기 권력 구조를 현재 대통령이 결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요. 그 박 대통령이 오늘 개헌안을 제안하면서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안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논의를 좀 시작해달라. 국회에서 이 국민의 그 개헌에 대한 여론을 좀 모아달라. 그것에 모아오면 그것을 개헌하겠다. 받아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개헌안과 국회가 논의하는 개헌안이 따로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굴러가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좀 이 갈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 주도를 청와대와 정부가 할 것이냐 아니면 국회가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자, 대통령은 일단 이 과정에 뭐 독주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국회와 함께 정부도 분명히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거로 봐야 되겠네요. 저기 이정현 대표가 네. 대표 연설할 때 9월 달에 네. 저 개헌 문제를 언급했거든요.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헌은 필요한데 어느 정파, 어느 정권이 주도를 해서는 안 되고 네. 학계에서 먼저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정현 대표도 개헌을 지지했으니까 뭐 찬성이다라고 물론 찬성 맞습니다. 그러나 저 내막을 보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청와대 최소한도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하는 그런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기 국회도 만들어라. 그럼 어디 나중에 뭐 도요를 하든 뭐 하든 그런 얘기를 갖고 계시는데 이정현 대표가 생각했던 거는 그거와 전혀 다른 형태의 개헌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까 좀 뭐랄까 의아한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개헌을 하겠다고 뭐 문서로 합의를 하고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개헌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게 개헌이라는 게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리더가 몇 마디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의 사례가 그 비슷한 얘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역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각 책임제를 3년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가 머리만 맞대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다 실패한 개헌들이죠. 지금 보여준 것이. 아까 유일하게 성공했던 것은 바로 87년에 아래로부터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어떤 그동안의 이 7년 단임제 이것은 안 된다. 이러한 어떤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직선제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아래로부터 분출하면서 그것이 정치권에 반영돼서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관철이 되었던 것인데 그 이후의 개헌들이 하나같이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러한 국민의 열망이 들끓어서 어떤 이런 권력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됐다기보다는 개헌 논의의 출발 자체가 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민자당 만들면서 했던 내각제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하면서 했던 역시 내각제 이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본인이 되는데 필요한 하나의 그 도구로서 사용됐던 측면이 크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개헌 역시도 원포인트 개헌 역시도 어떤 본인이 정권을 운영할 만큼 다 하고 나서 힘 빠진 임기 말에 가서 어떤 차후에 내가 해보니 안 되겠다. 이제 바꾸자라고 하니까 어떤 힘 빠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어떤 이후를 생각해서 한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샀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뜨겁게 얻지를 못했다. 이런 것이 그 기존의 그 개헌의 공통점이었다면 지금의 개헌은 그럼 그거와 뭐가 다른가를 볼 때 그때보다는 확실히 현재 5년 단임제 직선제 헌법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이런 구조는 사실은 많은 공감대가 국회의원들, 국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87년과 또 다른 것은 그때처럼 밑으로부터 끌어오르는 국민의 합의된 하나의 권력 구조에 대한 어떤 합치된 어떤 의사가 있는가 이렇게 볼 때 회의적이다. 그래서 어떤 그 성공 여부가 여전히 아직도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대통령이 말한 것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너무 대통령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좀 나누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해왔거든요. 자, 그런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임기 다르고 대통령 임기 다르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게다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존재 이런 것도 결국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일소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력 구조 이외에도요. 만약에 헌법 그 개정 논의가 시작되는다면 수많은 이슈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실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흔히들 판도라의 상제로 그야말로 나라 국정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빨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통치 구조만 얘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 민감한 헌법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헌법 3조에 현재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해놨는데 네. 저 한반도라고 하는 바람에 북한의 존재가 없습니다. 네. 여기는 불법적인 단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휴전선 이남을 대한민국 정부로 하자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있는데 네. 당연히 짐작이 드시겠지만 저게 무슨 말이냐, 북한을 그럼 정권으로 인정하자는 얘기냐라는 걸로 네. 분명하게 남남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 민주화 조항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경제에 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에서는 아니 국가가 왜 헌법에서 저걸 빼야 되는 게 아니냐, 자유민주 자유시장 경제에서 네. 왜 국가가 적극적인 규제와 조정을 하느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네. 노동계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재벌 중심의 체계가 대한민국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있고, 그거 외에도 네. 기본권 조항 이런 것들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있기만 하지 그거를 어떻게 국가가 지킬지 없으니까 네. 또 구체화하자는 목소리도 법적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개헌이 필요하다고는 그 주장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10명 중에 7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단순히 그냥 권력 구조만 바꿔서 물어봐도 네. 지지율이 확 떨어집니다. 아. 4년 중임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뭐 의원 내각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찬성을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달라지고요. 방금 양지열 변호사까지 얘기하신 경제민주화 조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재계 입장과 노동계 입장이 또 달라지고요. 네. 한반도 문제를 그 휴전선 이남으로 할 거냐, 이북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헌이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러프하게,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그 내용 논의를 가면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한가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했던 얘기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번에 만약에 개헌을 할 때 네. 지금 통치 구조만 얘기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옛날부터의 실언입니다. 지금 아하. 왜냐하면 네. 헌법을 고친다는 게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몇 가지 이는 지금이라도 당장 네. 통치 구조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게 네. 지방자치제 문제가 있고요. 아, 지방자치제. 그렇죠. 문제. 지금 지방자치제가 지금 21년 됐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하다. 네. 겉은 지방자치제지만 내막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빈 껍데기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네. 그 다음에 기본권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양성평등,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요즘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정보화 시대에 관련된 어떤 뭐랄까 프라이버시의 문제, 네. 인권에 관한 문제, 네. 이런 어떤 굵직한 문제들이 30년 동안 사실은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사실은 요구 조건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개헌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는 언론도 네. 관심을 갖고 제안도 하고 검증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은 이제 정부 내 특별한 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고요. 사실은 이제 국회 내에서 국회가 주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내 이런 개헌 특위가 과연 언제쯤 출범할지, 과연 야당은 이 의미를 받아들여 같이 가자고 손을 잡을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사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큰 과제를 내놓았습니다.